네, 안녕하십니까.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요리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요리사 김레이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기를 바꾸면서 그동안 이제 촬영이나 또 일 때문에 외국을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사진첩을 봤어요. 다닌 나라가 한 3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도시는 한 딱 그 2배 정도, 한 60군데 정도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자주 다닌 도시가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인천 이렇게 한 6군데 정도는 정말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나머지를 합치면 한 80군데 정도로 꽤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아무리 해도 거의 갔던 게 촬영들이었어요.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원물 구입이나 시장 조사, 이런 일들에 관련된 지역들을 자주 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국내에서 다녔던 곳들은 보통 부산, 제주, 여수, 또 강원도 쪽 몇 군데 이런 데 캠핑 가는 것 정도를 빼면은 거의 다 일에 관련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간다 하면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행이 아닌 일 때문에 제가 가서 사실 일을 하다가 또 일을 하던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뿐이었다는 말이 되죠. 제목은 거의 다 이제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은 미식 여행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가서 한 일은 거의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가서 쉬거나 또 즐기거나, 제가 오롯이 그냥 혼자 여행을 쉴 수 있게 그런 즐기러 가는 여행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인 강진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우선 저는 전라남도 강진을 3번 정도 갔어요. 처음 갔던 때는 2011년 그때쯤이었고, 그때도 사실 촬영으로 가서 강진에서 1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사실 방송이 초짜여서 정신이 없었고, 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 방송의 특성상 솔직히 제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계속 사람이 부닥끼고 또 스케줄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2023년 4월이죠. 작년. 또 세 번째는 2023년 5월, 이렇게 연달아 4, 5월을 갔다 왔는데, 촬영하고 촬영을 빙자로 해서 애정 어린 제 지인분들 반쯤 정도로 여행을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여행은 아니고 그냥 반쯤만 여행인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때 강진에 갔던 여행이 저한테는 바로 이게 제가 바라는 여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두 분을 모시고 저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또 푸소에서 잘 수도 있었거든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겨우 3번을 가봤지만 여행을 했다, 특히 맛있는 여행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김레이먼이 먹어본 강진의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강진의 별미 대표는 사실 병영 돼지불고기, 또 병영 막걸리, 그다음에 마량향에 있는 제철 해산물들, 그리고 회춘탕하고 녹차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음식 이야기의 첫 번째는 사실 병영 돼지불고기입니다. 연탄 돼지불고기라고도 하죠.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돼지불고기였어요. 이곳에는 연탄에서 이제 초벌내서 구워내는 게 특징이긴 한데, 그럼 대한민국 직장인이나 이런 남성분들한테 돈가스와 더불어서 부동의 탑2의 점심 메뉴를 지키고 있는 게 제육 돼지하고 돼지 불고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저 같은 업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제육은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 등에 쓰인 고춧가루 같은 걸 넣어서 물기가 없이 볶아 나오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돼지 불고기는 두루치기나 아니면 주물럭처럼 고추장 양념이 고기 속까지 배어질도록 재워놓고 다음에 양념이 좀 있도록 구워내는 음식이 다른 점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본 병영 돼지 불고기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게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의 음식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병영 돼지불고기를 먹은 집이 두 곳이에요. 우선 설성식당, 굉장히 유명한 설성식당이라는 데서 나온 병영 돼지불고기는 웬만한 한정식집의 상에 차려져 올라오는 반찬들만큼 반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반찬들 많은 것 중에서도 오로지 돼지불고기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존재감이 확실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준비해 놓은 여타의 다른 반찬들, 왜 한식들은 그렇잖아요.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찬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연탄불 위에서 지져지다가 상위에 올라왔을 돼지불고기하고 또 사실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돼지불고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두루치기나 돼지 주물럭의 양념이 뭐 국물처럼 많이 담겨 나온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 5,600도 사이 연탄불에서 막 이게 지져지듯이 익혀 나온 설성식당의 병영 돼지불고기는 그저 기가 차는 맛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밥을 부르는 맛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얀 쌀밥이랑 함께 했을 때 최대치의 시너지를 이제 끄집어내죠. 이제 먹으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큰일이다. 이제 세 공기 정도는 좋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게다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이고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 아닌 적당한 맵기, 또 과하지 않은 달기가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어머님 모시고 와서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제 딸이 9살인데 이제 매운맛을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딸한테도 먹이고 싶은, 밥이랑 같이 먹이고 싶은 그런 맛있는 돼지 불고기였습니다. 게다가 연탄향이 아주 기가 막혔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제가 배진강 병영 돼지불고기라는 데 갔었는데, 이곳은 또 설성식당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준비해 준 분이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현지인이 많이 가신다 해서 갔던 겁니다. 여기는 설성식당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이제 좀 반찬은 간소해요. 뭐 간소하다고 해도 6종류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신선한 채소를 가득 주십니다. 직접 그리고 연탄에다 초벌을 해서 돼지불고기를 주시면 저희가 사진에 나오는 대로 기름종이 위에다 구워 먹어요. 적당한 비계가 굉장히 맛있었고요. 파와 함께 구워서 쌈을 싸드시라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주시는데, 솔직히 이곳에는 밥 생각은 많이 들게 하진 않았어요. 그저 고기, 유일하게 고기를 중점적으로 굉장히 먹게 하는 곳, 또 술 한잔 하면서 안주 삼고 싶은 그런 맛이었고요. 인생의 맛을 아는 그런 여행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포만감을 아주 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성식당하고 병영 돼지불고기하고 배진강, 배진강 병영 불고기 같은 이름을 가진 연탄에 굽는 돼지불고기, 이런 게 굉장히 결이 다르더라고요. 두 개가 이름은 같은데. 사실 강진에는 이 두 곳 말고도 연탄 돼지불고기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라병영이 거기 있었죠. 거기 지나가는데 연탄 불고기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리가 있을 정도로는 뭐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거죠. 그 가게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요리사로서 또 여행자로서 저는 많은 병영 돼지불고기 집들이 제 각각이 내세울 것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성이란 곳도 그렇고 배진강 겨우 두 곳을 먹어봤지만 굉장히 색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음식들이었거든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결이 다른 음식들이 있는 곳, 그곳이 저는 강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번에 9월에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캠핑카를 가지고 갈 텐데, 제가 제 가족들하고 함께 강진을 찾는다면 이번에는 하루에 2끼 정도는 병영 불고기 다른 집에서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갔던 여행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병영 돼지불고기를 먹으면서 배진강에서 막걸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막걸리를 잘 안 마셔요. 근데 막걸리가 만약에 막걸리에 원류가 있다면 병영 막걸리가 거기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렇게 달지가 않고 또 트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저는 왠지 전라도 병영 쪽에 있는 막걸리라고 그래서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좀 거친 그런 술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섬세하고 세심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걸리를 너무 맛있게 먹고 제가 사실 매혹이 됐습니다. 가서 막걸리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견신 위원장님이 하시는 주조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뭐 어레인지를 해주셔서 갔지만 누구든지 갈 수는 있더라고요. 굴뚝이 참 멋있는 양조장이었는데, 오래된 양조장이었는데 거기서 명장님을 뵙고 또 제가 보물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막걸리도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바로 병영 소주라는 거거든요. 제가 와인하고 위스키보다 좋아하는 술이 증류식 소주예요. 증류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입에 맞는 와인하고 위스키를 찾는 게 참 즐거워요. 사실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입에 맞는 걸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증류식 소주가 한국에 이제는 많아졌지만 그거를 또 맞는 걸 내 입맛에 찾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애주가거든요. 저도 또 애주가 분들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그런 희석식 소주,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부담도 없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안동 소주를 접하고 그 뒤에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소주들을 이제 증류식 소주들을 먹어봤거든요. 일품 뭐 진로나 화요 같은 걸 마시면서도 이것도 참 좋구나, 그 정도였는데 이 병영 소주는 좀 차원이 다른 맛이 났어요. 전통 누룩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찰보리쌀로 밀수를 만들어서 단식 증류를 하세요. 단식 증류를 하시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 깔끔함이 참 좋습니다. 또 염치불가고 제가 그때는 명희님이 따라주시는 대로 한 5-6잔을 내리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병마절도사가 밤에 병영 성곽 위에서 소주를 한잔 했으면 이 술을 마셨겠다 싶었습니다. 증류식 전통 소주를 가니까 또 오크베러에 넣고 숙성을 시키고 계셨어요. 4-5년 정도 지나면 그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위스키가 별게 아닙니다. 그런 좋은 술을 오크통에 넣고 세월을 머금게 하는 건데 이 병영 소주는 어디 내놔도 사랑받을 수 있는 술이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강진에 가셨다면은 병영 양조장을 꼭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방문하셔서 몇 병 구입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진을 찾은 2번째 날 저녁에 촬영을 끝내고 나서 동네에서 횟집을 찾아갔어요. 그냥 동네 횟집. 그냥 뭐 동네에 있는 흔한 횟집이었는데 거기서 4월에 갔을 때니까 제철 갑오징어가 나왔어요. 갑오징어가 있어서 저희가 시켰는데, 다른 음식도 몇 가지 시켰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선하게 잡아 올린 그 자연산 회들이 거의 남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저희가 갑오징어 2마리를 사서 1마리를 회로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갑오징어를 제가 요리사 욕심이 좀 있어서 익혔습니다. 숙회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4월부터 6월까지만 드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회를 먹물에 버무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번이 아니라 다음번이라도 4월, 5월,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진에 가실 분들은 꼭 갑오징어의 숙회를 먹물에 버무려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리지 않아요. 굉장히 그 고소한 맛하고 정말 바다 맛이 납니다. 바다 향이 아니라 바다 맛.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량항에 올라오는 수많은 해산물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 강진 수산물 판매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꼭 가보세요. 꼭 가보셔서, 이게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아시아급이죠. 거의 아시아급인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또 관광지로 유명한 부산의 자갈치 시장도 좋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강진 수산물 판매 센터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은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제가 9월에 차 가지고 캠핑카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주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는 파티를 열 겁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요. 제철에 오는 해산물들하고 항시 잡히는 해산물들이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곳이겠더라고요. 너무 흔하고 뻔해서 어느 수산물 시장에는 있을 법한 재료들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이게 자연산이라서 그래요.
제가 무조건 자연산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개 식당 요리사들은 평균적으로 양식산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균등한 음식이 나오거든요. 또 레시피에서 움직이기가 쉬워요. 제가 안 하더라도.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하더라도 레시피를 이제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수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양식을 선호를 하는데 하지만 자연산이라는 것이 평균적인 게 없죠. 사실 자연산이니까. 바다 키워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 뭐 무게, 같은 생선인데 같은 해산물인데도 생김새가 다르고 먹고 자른 것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맛도 사실 많이 달라요. 맛도 다른데 질 좋은 자연산 해산물을 보면 아직도 저는 요리사 피가 좀 끓어요. 한 30년을 했는데도 이제 사실 소나 돼지, 닭 같은 고기류나 또 채소, 쌀 등은 땅이 주는 것들은 거의 평균화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바다는 바다만이 주는 평균화가 되어 있지 않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 매력들을 때문에라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진에는 바다, 강, 뻘까지 요리사의 마음을 막 들뜨게 하는 그런 장소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뻘에서는 낙지가 있고, 바지락이 있고, 그렇게 해서 토마토 약간 넣어서 스프 끓여 먹고, 스튜 이런 걸 끓여 먹고, 또 쭈꾸미를 잡아서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볶음, 매콤한 볶음도 해주고 싶고, 바다에서 잡은 회들, 아까는 제가 남겼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산 여러 가지 생선을 넣어서 제가 노르웨이에서 끓였던 크림 스튜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리를 하는 촬영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는 촬영이었으면은 한 6, 7종류의 음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9월에 저희 가족여행 가게 되기로 한 데가 캠핑이 강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9월에는 강진 바다에서 뭐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서 마량항에서 직접 산 걸로 음식을 바로 할 생각이에요. 주제도 벌써 정해놨습니다.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하러 9월에 가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먹는 얘기만 해서 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음식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즐거운 기억이 항상 음식에 관한 기억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행에서 음식 빼면 여행의 즐거움에 반만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음식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두 번째 강진 여행은 5월이었어요. 5월에 이제 또 촬영을 하러 갔는데 물론 촬영이었지만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지인들하고 둘러앉아서 뭐 먹을까 이제 정말 맛있는 거 먹자 하다가 회춘탕 먹었습니다. 회춘탕도 권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현지인이. 그래서 회춘탕 뭘까 하고 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회춘탕을 먹으면 봄이 오듯이 젊어진다. 과정이 좀 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과장이라고 느껴보셔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회춘탕이라는 음식이 문어하고 닭, 또 전복, 또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요. 근데 소금을 넣고 안 끓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안 넣고 음식이 되나? 문어도 그렇고 전복도 그렇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맛이 있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소금을 안 넣는데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그저 좋은 거 다 때려놓고 끓였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주는 향 그리고 깊은 맛이 있고요. 의외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드시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만한 보양식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요리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문어의 쫀득한 식감하고 질감 또 닭의 어떤 부분 풀어주고 어떤 부분 삶을수록 쫀득해지거든요. 그런 탱탱한 부분 또 전복이 의외로 삶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맛이 있어요. 이 식감들 세 가지가 확실하게 살아있어요. 이 질감을 살린 음식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감이 즐거웠고요. 그렇다고 이제 턱하고 입만 이제 즐거운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전복하고 문어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하고 닭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이 여러 가지 약재하고 섞여서 아주 풍부한 맛으로 어우러져는 그런 국물이었어요. 이건 탕이 아니라 탕약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아직은 이렇게 회춘탕을 먹고 회춘할 나이는 아니지만 강진에서 음식을 먹어보면서 요리사로서는 좀 회춘을 한 것 같아요. 국경을 뛰어넘어서 웬만한 요리는 제가 다 거의 다 할 줄 알고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맛을 경험을 하니까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 바다에서 나오는 짠맛으로 간을 맞추는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보니까 또 요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음식이랑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재료가 차입니다. 차. 제가 강진에서의 모든 것이 좋구나.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모든 게 좋았다. 생각한 마지막이 바로 제 월출산 있죠. 월출산 날에 강진의 다원 백운차실에서 받았던 다과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 차를 마시면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 내린 떡차를 주셨을 거예요. 떡차를 두 번째 내려서 마시면서 월출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살면 참 행복하겠다. 물론 뭐 사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여행자로서 여기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그런 유혹을 느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가 아직 찻잎을 거둘 때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4월 5월 초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에 맞춰서 찻잎을 거두고 뭐 덮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왔으면 여기 살고 싶다는 유혹이 현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직접 이제 적어서 주셨다는 떡차 제조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체험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약에 보시고 난 음식에 별로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도 이 풍광하고 이 차밭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쪄서 말려서 또 3번을 볕에 말린다는 말이 얼마나 음식하고 시간을 함께 섞는 방법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만든 차를 또 빻고 다시 반죽해서 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려요. 그 숙성 기간이 정말 얼마나 정성하고 그 시간들을 담는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한국 음식은 시간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외국에서. 수많은 장들들이 그렇고요. 또 김치가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강진에서 먹은 음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주도 그렇고요. 또 막걸리도 그렇고요. 게다가 차도 그렇고, 강진에는 참 음식들, 저희가 입에 단순하게 넣는 음식들이 시간을 머금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멋진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차를 마시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차즈케라고 있죠. 차에다가 밥 말아 먹는 일본식. 근데 우리도 하죠, 그걸. 녹차에 굴비, 보리굴비. 그런데 저는 이 차에다 밥을 말아서 제철에 피는 꽃을 좀 띄워보고 싶었어요. 월출산, 그리고 월출산에서 난 산나물하고 또 강진 강하구에 보면 토화젓 있죠. 토화젓을 함께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교토에서 먹은 또 도미 오차즈케 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추론이지만 강진은 전라병영이 있었을 만큼 조선에서는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농토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제주도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니까 당연하게 물산이 모였던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음식과수는 당연하게 발달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강진이 대한민국의 맛의 중심인 전라도가 대한민국 맛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약간 벗어나 있는 곳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뭐 여수나 담양, 나주나 광주에 비해서 포지셔닝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뭐 나주에는 뭐 곰탕이 있다고 하고 여수에는 갓김치, 당해면 떡갈비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강진은 많아도 너무 뭐가 많아요, 사실. 저도 이 5가지를 뽑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5가지 이상 하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는 강진에서 무엇이 유명하다
맛이다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계속 어느 순간 이제 민이건 관이건 뭐 미디어건 간에 강진의 맛이라고 뭔가를 꼭 집어서 메인으로 포지셔닝을 시킬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그 뭐 유명한 이런 분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강진의 맛이다라고 하면 한두 가지 음식을 내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진의 맛이 그냥 시간을 먹으면 강진의 맛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춘탕처럼 전라도 음식이라면은 10중 8구 굉장히 떠올리는 그 진한 양념 그런 맛이 아닌 음식이 있어요. 회춘탕처럼. 그런데 강진만에서 잡힌 짱뚱어탕을 먹었을 때는 전형적인 진한 전라도식 양념의 맛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만드는 그 짱뚱어탕. 또 전라 병영 시절 음식을 떠오르게 하는 20가지 이상. 병영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았겠어요. 20가지 이상 반찬이 차고 넘치는 한정식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집에서나 끓여 먹었을 법한 아욱국이 또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한두 가지 대단한 대표 음식이 포지셔닝을 한 강진이 아닌 다양한 음식 문화하고 역사가 있는 것을 강진의 맛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강진의 맛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강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진에서 마지막 밤에 저희가 어디서 잤냐면 운 좋게 푸소에서 자게 됐습니다. 푸소에서 잤는데 푸소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다른 강연자분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들이 설명을 더 잘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설명 잘 못합니다. 저는 그저 정말 강진분들의 댁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민박이다. 근데 식사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 영상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여하튼 제가 푸소에서 일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가 제빗소리예요. 밥 먹어라 이렇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제빗소리였겠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제 키가 180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180이 조금 넘는데 190 정도가 안 되는 처마 밑에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제비집이 있었어요. 꽃발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제비집 속에 알도 있더라고요. 집 안에 제비집이 있다 이런 건 흥부 놀부전에서나 나오는 건데 정말 좀 경이로웠어요. 그걸 보고 제비가? 여담이지만 제가 한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17년 정도를 살고 나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그 나온 후가 벌써 18회 정도가 지났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제비를 본 적이 있는데 돌아와서 사는 동안은 제비를 본 적이 없어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제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진에서 잔 날 제비를 본 거죠. 참 희한한 느낌이더라고요. 시간이 멈췄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제비가 깨운 아침에 푸소에서 주인 댁에서 차려주신 아침이 정말 사실 제일 멋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 4가지 술 빼고요. 더 멋지고 맛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욱국에다가 갓김치를 주셨어요. 갓김치가 여수가 아니라 직접 담그신 갓김치하고 아욱국에다가 가정집에서는 좀 이 정도로 많이 올리나 할 정도의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집밥처럼 맛있었고 가우도에서 양식 가우도라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있는 섬이 있거든요. 그 가우도에서 양식업 하는 지인이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생선구이까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양식하고 자연산을 다 먹은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강진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에 여행자의 아침이 아닌 것 같은 강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제부가 깨운 아침에 아욱국하고 직접 담그신 갓김치를 내어주신 아침 식사가 저를 강진의 하루를 오롯이 경험했다고 착각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식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재주가 잘 없어서 이렇게 말을 계속 끌면서 하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9월에 강진에 꼭 갑니다. 그때는 제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이고
명승지하고 볼거리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멜 기념관도 있고 거기 그 엄청나게 맛있는 보기 좋은 그런 병영도 있고 월출산도 있고 볼 게 참 많겠지만 그때 저는 제 아내하고 아이에게 강진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캠핑카에서 하루 자고 가능하면 푸소에서 자고 싶고요. 제비도 보여주고 싶고 또 마량항에 있는 진짜 자연산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 모르는 그 자연산 해산물들도 저희 아이한테 꼭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